새벽 5시, 저는 바닷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더 쓸쓸하게 들리네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런지 온몸이 나른했어요. 목에 둘러맨 파도무늬 스카프가 바닷바람에 펄럭이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스카프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어요. 파란 바탕에 하얀 파도가 그려진 실크 스카프였죠. 처음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남편 없는 3년을 이 스카프와 함께 버텨왔거든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10월 말의 새벽 공기는 겨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곧 김장철이 오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거죠. 혼자 보내는 계절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니 때로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라디오를 켜니 잡음이 섞인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듣겠어요. 하지만 저에겐 유일한 것이었죠. 밤이면 혼자 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젓갈을 담그곤 했거든요. 옛날 트로트가 나오면 남편 생각이 나서 울기도 하고 경쾌한 팝송이 나오면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젓갈 가게 준비를 하려고 몸을 돌리는데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폭우로 올까요? 어선들은 벌써 새벽 3시에 나갔거든요. 낡은 폭우에 어울리지 않게 깔끔한 흰색 트럭이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커피 트럭이었어요. 측면에 바다 커피라고 예쁜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트럭이 제 앞에서 멈추더니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꽤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가에 온화함이 스며 있어서 나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이쪽에 커피 파신 분 계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 동네엔 커피숍 같은 건 없어요. 도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손님이 되어 주시겠어요? 한 모금 마셔보시죠. 새벽엔 속이 먼저 깹니다. 트럭 문을 열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원두 갈리는 소리와 우유 거품 만드는 소리가 새벽 바다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바닷바람을 타고 퍼져나왔어요. 따뜻한 종이컵을 건네받는 순간 도현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도현과 달리 저는 볼이 미묘하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인스턴트 커피만 마셔왔는데 이런 게 진짜 커피구나 싶었어요.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골에 커피 트럭을 가져와서 장사가 될까요? 글쎄요. 해봐야 알겠지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마시는 커피는 특별할 것 같아서요. 도현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커피 향이 바닷바람과 섞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설렘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폭우에 소금을 내리는 날이었어요. 가을 바다에서 걷어낸 천일염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날이죠. 온 마을이 하얗게 뒤덮이고 사람들은 바빠집니다. 저도 젓갈통을 정리하느라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었어요. 소금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짠맛이 입 안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죠. 매년 이맘때면 이런 냄새에 빠져 살았는데 올해는 왠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그늘막 하나 없어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젓갈통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나씩 옮겨가며 정리하는데 허리가 아팠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만 못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을 같이 했는데 이제는 혼자 다 해야 하니까요. 그때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커다란 천막을 들고 와서는 말없이 제가 일하는 곳 위로 그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갑자기 시원해진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걸? 트럭에 있던 거예요. 비 올 때 쓰려고 준비해뒀거든요. 천막을 고정하려고 도현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그의 팔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소금 냄새와 젓갈 비린내에 익숙했던 제 코끝에 은은한 커피 향과 남자 특유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이고, 제가 손이 좀 얼버무리며 뒤로 물러서는데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도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40을 넘은 과부가 이렇게 수줍어하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도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천막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굵은 손가락으로 밧줄을 묶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았어요. 멀리서 이장 안의 영자가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를 띤 채로 말이에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마을에서 소문의 진원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원하네요. 별 말씀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도현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 마음은 파도치듯 출렁였어요. 이런 친절함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남편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천막 아래에서 일하니 정말 편했습니다. 도현은 옆에서 무거운 젓갈통들을 옮겨주기도 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필요한 곳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부터 마을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다가 저만 보면 조용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나타나서 그러나 보다 했죠. 하지만 며칠 계속되니까 이상했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고 인사를 해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영자가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죠. 젓갈집 과부랑 도시 남자랑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지 뭐예요?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나? 아이고, 벌써 그렇게 눈이 맞나 몰라. 천막까지 쳐주면서 얼마나 다정하던지. 남편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억울했어요. 그냥 도움을 받은 것뿐인데 왜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런 소문에 휩싸이다니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동시에 부인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쩐지 부인하는 게 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정말로 도현을 의식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고,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남편의 온화한 얼굴을 보니 눈물이 더 났습니다. 여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항상 제게 길을 제시해 줬는데,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날 밤 라디오를 켜니 슬픈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가사가 제 심정과 닮아 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이제야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도현도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도현의 커피트럭이 보였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걸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축제를 사흘 앞둔 새벽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가놓은 젓갈 독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소금 항아리도 엎어져서 바닥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정성스럽게 담가놓은 젓갈들이 모두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각난 독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독들은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였어요. 50년 넘게 써온 독들이라 정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축제에 내다 팔 젓갈이 모두 버려졌으니 올해 수입은 물 건너갔죠.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 젓갈로 살림을 꾸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딸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겨울 난방비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젓갈 냄새가 진동했어요. 온 집안이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젓갈들을 보니 더 서럽더라고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요? 문득 요즘 도는 소문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때문에 누군가 이런 짓을 한 건 아닐까요?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 다칠라고요. 도현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제 손목을 덥석 잡더니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순간 젓갈의 비린 짠내와 커피향,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남자의 온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머리가 어찔어찔했어요. 도현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팔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어요. 어젯밤엔 아무 일 없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느라 목이 메었거든요. 도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위로하려는 거였겠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래야겠죠. 하지만 누가 했는지. 도현이 먼저 나서서 깨진 독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큰 조각부터 모으더라고요. 저도 함께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다칠 수 있어요. 도현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이런 일까지 겪게 하다니요. 경찰서에서 순경 만섭이 와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만섭은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는데 경찰이 되고 나서는 좀 딱딱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신경 써주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도현에게서 떨어져 앉았습니다. 소문이 더 퍼질까 봐서요.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선이 자꾸만 도현의 손목에 머물렀어요. 소매 사이로 보이는 흉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칼에 베인 것 같았는데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 개의 흉터가 겹겹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 상처 몇 번이나 베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내 마음도 그렇게 베이는 걸까?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도현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더 심한 잡음이었죠.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 자주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섭이 조사를 마치고 말했어요. 사람이 한 일 같은데요. 발자국 흔적도 있고 일부러 독을 깬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아직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일까지 겪게 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어요. 만섭이 돌아간 후 도현과 함께 가게를 정리했어요. 쓸 수 없게 된 독들은 버리고 아직 쓸만한 것들은 따로 모아뒀죠. 생각보다 피해가 컸어요. 축제를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바닷가에 등대 불빛만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젓갈은 모두 망가졌지만 축제는 계속되어야 했죠. 마을의 가장 큰 행사였거든요. 저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일 축제에 나가봐야 팔 것도 없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소문이 더 커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때 대학생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밤의 폭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등대 불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모습까지 생생했어요. 그런데 화면 한쪽에 수상한 인물이 보였어요. 영자의 조카였습니다. 빨간 끈을 손에 쥔 채 제 가게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이게 사건 당일 밤이에요. 드론으로 바다 풍경 찍다가 우연히 찍힌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영자를 떠올리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셈이죠. 저와 도현을 떼어놓으려고 이런 짓까지 했다니요. 사람 마음이란 게 젓갈처럼 오래 삭히면 결국 냄새가 나는 법이지. 혼잣말이 새어 나왔어요. 영자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요? 질투와 시기가 오래 쌓이다 보니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된 거죠. 등대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깜빡깜빡거리는 불빛이 제 마음처럼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도현이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시죠.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인데 진실은 밝혀져야죠. 아주머니가 억울해하시는 모습 더 이상 못 봅니다. 도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죠. 혼자였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용기가 났어요.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어요. 원래 회의였지만 오늘은 특별했죠. 제 젓갈 가게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거든요. 회관 안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제일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젓갈집 기물 파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민수가 일어났어요. 제가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해서 드론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 밤의 폭우가 나타나더니 영자의 조카가 빨간 끈을 손에 쥔 채 제 가게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관 안이 술렁였어요. 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조카가 왜? 시간을 보세요.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손에 든 빨간 끈은 젓갈 독을 묶는 끈이에요. 만섭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영자가 발끈했어요. 그래도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단순히 지나간 것뿐일 수도 있고, 왜 우리 조카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럼 조카분께 직접 물어보시죠. 지금 서울에 올라가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변명이 궁색해졌어요. 영자도 알고 있는 거였죠. 자기 조카가 한 일이라는 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밤마다 소문 속에 갇혀 있던 게 깨진 독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저도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받는 것도 잘못인가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도현 씨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신 것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건가요? 그때 도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짝 제 손등을 감쌌어요. 순간 온몸이 떨렸지만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몫이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네요.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뭘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요. 증거라는 게 고작 조카가 지나간 것뿐인데. 그럼 조카분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시죠. 이장이 말했어요.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조카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전화 통화로 사실을 털어놨죠. 고모 영자가 시킨 일이라고 했어요. 소문을 없애려면 아예 젓갈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시원하면서도 영자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같은 여자로서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축제 당일 아침이었어요. 영자의 조카가 사과하러 와서 변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축제용 젓갈은 다른 곳에서 급히 구해와야 했어요. 다행히 이웃 마을에서 좀 나눠주기로 했지만 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도현이 새로 만든 간판을 가게 앞에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다 젓갈 앤드 커피라고 예쁘게 써 있었어요. 어젯밤에 만든 것 같았는데 솜씨가 좋더라고요. 이젠 혼자 말고 같이 버텨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혼자였던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남편 장례식 때도, 딸 입학식 때도, 아픈 몸으로 병원에 갔을 때도 늘 혼자였어요. 이렇게 함께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꿈 같았습니다. 축제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기했어요. 아마 소문을 들어서 구경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도현의 커피와 제 젓갈을 함께 파는 조합이 의외로 인기였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하나씩 사가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커피 쓴맛이랑 젓갈 짠맛이 잘 어울려요. 그러게요. 새로운 조합이네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망가진 젓갈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도현과 저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즐거웠어요. 함께 일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해가 기울어 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전통 농악에 맞춰 둥글게 서서 어깨춤을 추더라고요. 저도 끼어들까 했지만 부끄러워서 망설였어요. 같이 가시죠. 도현이 손을 내밀었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춤추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니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환영해 줬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과 함께 춤을 췄어요. 오랜만에 웃으며 즐기는 시간이었죠. 도현도 어색하게나마 춤을 따라했어요. 서툰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춤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저와 도현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덕분에 즐거운 하루였어요. 저는 목에 맨 스카프를 풀어서 도현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스카프가 펄럭이며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저도 모르게 뺨이 도현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음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주민들은 여전히 흥겹게 놀고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의 온기를 은근히 나누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라디오 음악이 겹쳐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바닷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인연이 제 삶에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별들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등대 불빛이 우리를 비춰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